주호민은 오늘 안 왔구나. 선생님 근데 이거 형식 이거 채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 알맞지 않은 단어리 뭐라고? 알맞지 않은 단어리 알맞지 않은 뭐 어떤 거? 아, 그 부분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가요? 답서에 나와 있는 거랑? 그냥 알맞지 않는 단어 그런 거여가지고 아, 답지 드릴게요, 그거는. 자, 일단은 숙제부터 검사할 건데, 잠깐만. 아, 대리 테스트 그것도 같이. 숙제 확인 좀 해볼게요. 토요일 날 거랑 화요일 날 거를 다 검사할 거거든? 그 숙제 내준 거? 그러니까 그 7과 워크북 그 맨 뒤에 부분 있었어. 체크 부분 거기. 그리고 모의고사는 6월 거 33번까지 여기까지 제가 검사할 겁니다. 다 보여주세요. 클릭. 아 이게 그 얘는 대상이 2고요. 얘는 대상이 1. 이건 지난번에 봤던 거죠? 일단은 그 테스트 본 거 지난번에 화요일 날에 본 거랑 오늘 본 거는 이따가가 안 되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에 그때 첨삭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 워크북 모의고사 이거 이거 풀어봤구나. 네. 34까지 다 했어요? 아,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얘가 목적격 보고인데 얘가 형용사예요. 인간적인. 그래서 주어를 쓰고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첨삭할 때 이거는 좀 지난번 거 잘해. 왜? 그러니까 왜? 왜를 물어봤잖아. 청아가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해석 국문분석이네. 국문분석 안 되잖아 지금. 넘어서 국문분석이랑 채점 다 오거라. 아직 다 못 봤냐? 아니 한 7점 넘었어. 알았어. 그것도 이따 마무리할게. 아, 답지 줄게. 같이 하냐 너네? 심심한 사람. 수능 이번 주에
아, 차이고. 오케이. 대성이 못 봤지 그러면 오늘. 너도 오늘 늦는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딴 애랑 10분만 늦었어요. 아, 그랬나? 그 해석 빼고는 다 채점 드리겠어요. 해석을 못해. 저 해석이 애매한 거 같아서 물어보고 채점해요. 구문 분석은 채점할 수 있잖아요. 자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만 33번만 채점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문 분석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네. 그리고 그 애매한 부분이 어딘데요? 체크해놨어요? 아니요, 2번이랑 4번에 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테스트는 다 본 거예요? 오늘 문법 네 문제 빼고는 다 해놨어요. 오늘 문법? 오늘 문법 테스트가 아니었는데 너무 문법이 아니라 뭐지? 32번부터 34번 네 문제 안 빼고. 초점은 아직도 못한 거. 뒤에 남았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있다 맞아. 짜잔, 봐봐. 자습수에 이렇게 나와 있어? 둘이 똑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습수에? (33번) 써봐. (33번은) 맨 마지막 문장. 이건 뭐야? 왜 순서가 왜 이래? 이건 왜 안 붙여놨어? 이거 뭐야? 붙인 건데 때렸어요. 아, 이게 지난번에 봤던 거지? 똑같다고 안 나왔을 텐데? 똑같다고 안 나와 있지? 봐봐, 이거. 똑같다고 나와요. 똑같다고 나와 있어? 잘못 나와 있네. 똑같은 게 아닌데 이거. 알았어. 내가 이따 다시 한번 봐야지. 좀 이렇게. 그럼 바꾸는 거 줄게. 맞지? (33은) 안 되는데? 33번이 수업을 안 했다고? 33번을 수업을 안 했어요 우리가? 32번까지만 했어요. 32번까지 했었냐? 네. 숙제는 33번까지 줬던 것 같긴 한데. 네. 쌤이 해놓은 데까지 하고 아니 카톡으로 숙제를 보내주잖아요 내가. 여기는 또 했잖아. 여기는 34번까지 했는데. 진짜요? 너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숙제를 하면서?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몰라? 답진 이따 끝나고 뽑아줄게요. 팔은 왜 그러냐? 왜 맞춰도 그래? 뒤에 좀 배워서 나왔어요. 좀이 아닌데? 그거 체크는
저것도 검사 봐봐. 그거 뭐야? 뭐야 연준아? 아 소리 또 치기 싫으니까 빨리 말해. 뭐야? 채점 어떻게 공부해? 레슨은 처음부터 공부하거라. 이거 구문문서 채점하고요? 구문문서 채점한 거냐고.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왜? 이건 다 채점한 거야? 왜 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채점을 한 거라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그건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기다려봐요. 그 승우는 지난번에 못 와서 못 받은 거 다 받았냐? 아니 못 받았. 아 여기 껴져 있구나. 여기까지 먹고. 자 여기. 잠깐 수업하기 전에 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거의 잘 안 보일 텐데 글씨가 작아서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뭐 띄운 거 같아? 출결. 출결이야 출결.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 시작한 이래로 오늘이 몇 번째 학원에 오는 날일까? 우리 언제부터 했지 내신 대비?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부터 했지? 그럼 지난주 화목토 오늘 화목 해갖고 총 몇 번? 다섯 번. 5번째지? 5번째에서 너네가 한 명도 지각 결석이 없었던 날이 지난주 토요일밖에 없어. 5번 중에. 목요일 날에 우리가 6시까지 등원이죠. 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강현빈 5시 44분, 권시현 6시 2분. 사유 있는 건 뺄게요. 끝이고
토요일날이 보자. 3시 등원이지. 네. 권시현 3시 3분 등원. 효린 3시 8분. 현준 3시 3분. 화요일 8시 반 등원이죠. 여덟 시 반 등원 아닌가? 화요일? 8시 반 아니냐? 네. 용성 8시 31분. 현준 8시 39분. 자, 오늘 시연 6시 7분. 사유 있는 거 빼고. 자, 끝났거든? 지금 여기에서 각자 자기 이름이 2번 이상 호명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한 번까지 내가 그렇다 쳐줄게.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이름 2명 호명된 사람 있죠? 2번 이상 호명된 사람들 있죠? 각자 본인이 알지? 다 들었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다 알죠? 지금 이름 2번 이상 호명된 사람은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오늘 못 간다. 알았냐? 대답 안 해? 네. 시연 알았어? 내가 분명 첫 시간에 얘기했지. 지난번과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내신 대비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지난번과 같은 결과 받을 거야? 매번 그렇게 할 거야? 그래놓고서 또 성과 안 나오면 아 다음 내신 때 열심히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희망만 품고 매번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너네가 변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성적이 변할 거란 거를 어떻게 장담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 그건 정신병이라고. 응?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해야 돼. 하나하나부터.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각하지 마. 1분도 듣지 마.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숙제 부분? 난 되게 황당한 게 홍현준 숙제 안 해놓은 게 자랑이야? 근데 네가 뭐가 당당하다고 다 못했으니까 나만 사고 갈게요. 여기가 숙제하는 데야? 뭐가 당당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장난하나? 아니 내가 진짜 100번이 양보했어. 지금이 내신 대비를 한 달 했어. 추석 갔다 왔어. 이런 거면 내가 100번 양보할게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게. 아니 우리 지금 내신 대비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빠지는 거야? 어? 정신 잘 안 차리네. 아까 호명했던 다시 한번 정리한다. 아까 지각으로 호명했던 2번 이상 이름 나온 사람들은 오늘 내가 바로 갈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미리 부모님들한테 연락해놔라. 오늘 늦는다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나한테 숙제 지적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가 안 됐다, 채점 안 됐다, 또는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안 됐다. 당연히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숙제가 다음에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럼 또 여기서 뭐 남아서 하고 가지 뭐. 그런 마인드로 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좀 하자. 알겠죠? 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일단 그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전에 말했다시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시간이냐면 그 우리가 저기 그 보강을 그러니까 보강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개별 첨삭을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을 좀 제가 내갔고요. 근데 지금 개별 첨삭을 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또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게 지금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겹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쩔 수 없이 좀 분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지금 월수금만 있잖아. 월수금 주요법안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저한테 다 첨삭을 받고 있어요. 전원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은 지금 자꾸 이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그나마 나은 게 저는 토요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나은 게. 왜냐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업이 8시 반에 끝나잖아. 근데 제가 이제 8시 반에 또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10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은 내 첨삭 받겠다고 니네가 10시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은 탈락이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도 화요일은 이제 니네가 8시 반에서 10시까지 이제 그 자습 및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10시에 끝난단 말이야, 수업이. 그럼 이제 너네는 1시간 반 동안 이제 하고 10시 이후에 또 나한테 이제 첨삭을 받는다?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거기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가 제일 공통으로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서 이제 시간 로스가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요일날 우리가 5시 반인가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그때 차라리 제가 좀 개별 첨삭을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개별 첨삭을 해주는 거를 제가 선택적으로 할까도 사실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해서,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너는 남아갖고 나한테 첨삭 받고 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1학기 때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요, 본인들은요 첨삭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왜? 귀찮거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국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거에서 계속 틀리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자꾸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조건은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숙제하는 거를 이렇게 쭉 검사를 하면은요, 죄송한데 숙제 퀄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숙제 퀄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채우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맞추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니네가 문제를 맞춰야 될 거는 시험에서, 중간고사 볼 때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너네가 문제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쌓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많이 틀려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었구나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상기를 해보는 게 공부에는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워크북이 됐든 뭐 데일리 테스트가 됐든 맞추는 거에 너무 좀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우리 효린이 같은 경우가 이제 워크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아까 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어쨌든간 의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우는 데에 이제 목적을 두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가, 아니면 이거는 왜 틀린가, 얘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어쨌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은 숙제를 빨리 하고 치워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몰라도 그냥 뭐 이게 맞겠지, 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치워버리고 싶겠죠. 그걸 왜 모르겠어 내가. 근데 그렇게 학습하면 뭐다, 결국엔 또 똑같은 결과 나온다. 아니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숙제 컬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판단하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 사람이 이제 굳이 뭔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제가 첨삭을 강제로 막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다 하나씩 짚어서 해야 돼요. 숙제 컬이 안 좋으면은 내가 워크북 하나씩 보면서, 야 여기에서 왜 이게 정답이야?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말해봐. 라던가, 너 여기에서 구문 문서 틀렸는데 왜 채점 제대로 안 했어? 라던가.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짚고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숙제가 됐든 테스트가 됐든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질문 체크해놓으면 가장 베스트. 알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얘기가 길었는데 얼른 보겠습니다. 그 모의고사 잠깐만. 33번 할 차례라고? 6월? 알겠습니다.
33번을 한 줄 알았는데 33번을 안 했었구나. 알겠습니다. 봅시다. 자, 6월 모의고사 3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는데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이제 이어서 11월 모의고사 볼 건데 거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든. 여기는 사실상 껌이니까 직독직해를 그냥 여러분이 빨리 마스터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쉽습니다. 해석은요. 내용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정리하면서 내용 한번 볼 테니까 첫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면 The mind is essentially a survival machine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은 본질적으로 생존 기계다라고 했거든.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생각이 생존 기계. 생각이 생존 기계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뒷내용을 이어서 볼게. 뒷내용을 보면은 Attack and defense against our minds, gathering,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This is what it is good 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다른 마음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 구문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가 사실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지금 얘를 병렬구조처럼 돼 있는데 이제 병렬구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엄밀히 따지면은 attack and defense 있죠? 얘가 이제 주어예요. 얘가 주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this라고 퉁쳐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주어라는 말을 뺄게요. 주어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지금 명사로 나왔잖아. 이 전체가. 예전에 어떻게 디펜스라는 게 명사로서 나왔으니까 이 녀석과 이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과 이 this가 똑같은 분격이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서 이 this is what it is good 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구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문맥을 보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다른 마음에 대한 공격과 방어, 즉 이것은 what it is good at. 자,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거예요.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어서 but 그러나 it is not at all creative. not at all은 이제 전혀 아닌 거잖아. never죠. 그래서 그것은 전혀 창의적이지 않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었거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생각이라는 게 생존 기계래.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앞에서 말한 더 마인드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시. 지금 얘들아 니네가 보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을 한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갖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를 한대요. 이게 뭐야?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어떤 논쟁을 벌여. 나랑 여러분이 어떤 논쟁을 벌이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주장을 했어. 그러면 나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리적인 근거. 그럼 그 근거를 대려면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각각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거야. 됐어? 이거는 뭡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겠죠. 생각 없이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요. 잘하는 일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존에 있어서는 잘하는 일이라는 거야. 생존에 있어서는. 하지만 창의적이진 않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생존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요.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다라는 건 뭐다?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 생각이 많다는 건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이 많은 거. 더 마인드라고 마인드. 근데 이게 뭐라고요? Not creative하다고요. Not creative.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All true artists create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서 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데 artist는 예술가잖아. 그럼 예술가는 생각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물론 안 되세요. 자, 예술가는요
질문을 달리할게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뛰어나겠냐, 창의성이 떨어지겠냐, 예술가. 당연히 예술가는 창의성이 뛰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의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모든 진정한 예술가가 창작한다라고 나왔잖아. 창작한다는 게 뭔데요?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거잖아. 그럼 뒷내용이 뭐가 나와야 된다? 생각이 없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온지 볼까요? From a place of no mind. No mind 나오네요. 됐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그런 장소로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또 한마디로 말했는데 inner stillness라고 표현했어요. 이 둘이 이제 결국엔 같은 거죠. 됐어? inner stillness, 내적인 고요함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 이 관계만 알면 이 글은 껌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생각이 없으면은 창의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관계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예요, 지금 둘이. 알겠죠? 계속 이런 관계로서 나온다, 글이. 자, 이어서 보자면 even great scientists. 자,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했냐면 대절이라고 말했대요. 그들의 창의적 돌파구래. 자, 창의적이란 말 나왔네. 창의적이란 거 나왔으니까 이거죠? 그럼 어떤 내용 나와야 돼? 이 내용 나와야 되는 거야. 생각이 없다는 내용. 자, 뒤에 나오는 거 came at a time of mental quietude. 여기 나오네요. mental quietude. 됐어? mental, 정신적인 quietude. quiet이 뭐야? 조용함이잖아. 그럼 quietude니까 정신적으로 조용한 상태. 됐어? 이게 뭔데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보면 마음의 어떤 그런 조용한 상태, 그 조용한 시간에 창의적 돌파구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똑같은 겁니다.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해볼게요. The surprising result of a nationwide inquiry. 전국적 조사의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에서랍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자, 뭘 알아내기 위한 거냐?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s.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이런 전국적 조사의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대처리아래요. 대처리아를 보니까 thinking 나왔어요, 얘들아. thinking. 사고네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거죠. 됐어요? 그럼 생각하는 건 뭐다? 창의성이 떨어진다. 뒤에 어떤 내용? 창의성이 떨어진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뒤에 어떤 단어랑 연결되는 건가? 니네가 한번 골라볼래? 뒤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Thinking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in the brief, decisive piece of the creative act itself. 자, 여기까지 읽었거든? 그러면은 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어떤 단어야? 딱 한 단어 찍어봐. 뭘 것 같아? 그렇지, subordinate.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 두 개. 창의적인 거는요, 그저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야. 얘들아, 부수적인이라는 거는 부수적인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 부수적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별로 중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죠.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수적인의 반대말은 중추적인이라고 하면 될까, 얘들아? 됐어? 중추적인, 중요한, 뭐 이런 단어겠죠. 됐어? 즉 사고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래요. 뭐에 있어서? 창의적인 활동 그 자체에서 나와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창의성 그 자체에서 부수적이다. 좀 덜 중요하다. 떨어진다. 됐어?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좀 자세히 보자면은 in the brief decisive phase니까 이제 간결하고 결정적인 단계겠죠. 그 창의적인 활동 그 자체에 간결하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봤자 창의성에는 별로 기여가 안 된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계속 이걸 갖고 얘기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문장도 볼게. So, 그래서 I would say, 나는 말하고 싶어. 대절이야를 the simple reason. 자, 이거 아까 우리 부문 분석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얘들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 요거 수정 좀 해주세요. 수정.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단순한 이유인데 why the majority of scientists are not creative?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랍니다. 자, 과학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랑 아까 우리 위에서 나왔던 요 과학자 있죠.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은
이 even grade scientist 이 문장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얘랑 대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랑 대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설명을 해줄게. 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탑이죠. 예술가가. 그쵸? 그럼 창의성과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뭐냐? 여기라는 거야. 됐어? 사실 과학자는 뭔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 요쪽에 가깝잖아. 그치?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즉 창의성이 떨어지는 과학자들조차도 그 중에서 좀 위대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생각을 안 할 때 창의적인 게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이나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말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때?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과학자는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서 과학자들 중 다수가 창의적이지 않대. not creative가 나왔죠. not creative. 그럼 창의적이지 않대요. 이거야. 그럼 뒷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생각이 많으니까. 됐어?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래? 생각이 많이 나온다? 얘네가 생각을 많이 한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 어떤 거? 뭐 아이씨 앞뒤 뭐 이러지 말고 그 얘기를 해. 어떤 부분? 어디일까? 그렇지, 요겁니다. How to stop thinking이에요. How to stop thinking. 됐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majority of scientists 하고 보면은 우리 구문 분석 부분 보면 얘들아 여기 위에 주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얘네 구문 분석 보면 majority가 주어가 아니야 얘들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여기에 수일치해서 어라고 나온 거다.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주의하고. 자, 다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가 is not 하고 나왔고 but 나왔네요. 그럼 뭐야? 나데이 법비잖아. 그치? 그럼 나데이 법비면 내가 어디가 중요하다 했어?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럼 A 내용은 뭐냐?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기 때문이 아니고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stop thinking. 그들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야. 아니 끄덕거리기만 하고 있어. 다시 들어주시고 이렇게 쉬워. 이러고만 있어. 다시 들어. 어떻게요?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생각을 멈추는 방법. 됐어? 생각을 멈춘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걸 생각을 멈춰야 창의적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할 줄 몰라. 계속 얘네들은 머리가 돌아가.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죠. 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류의 그래서 출제하기 좋은 문제를 소개해 줄게요. 지금 잘 보면은 우리 그 두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이후로 여기 all true artists create 요 문장 있지? 요 문장부터 다 이거예요. 다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기 좋은 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휘 추론이고요. 두 번째가 흐름 추론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오케이? 그 어휘에 5개 밑줄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골라라. 이런 문제. 어휘 문제로 왜 출제가 되게 좋냐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쵸? 아니 이게 주제잖아. 주제가 이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창의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생각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창의성을 더 잘 발휘하는 상태가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이게 주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제가 그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내가 수특 수업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휘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었단 말이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휘 문제는요 결국에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고,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보통 어휘 문제나 흐름 문제를 잘 내요. 그렇게 내기가 좋다라는 거야.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휘로 출제할 때 얘나 얘 또는 얘나 얘가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휘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걸 한번 찝어볼까요? 여기 앞부분까지는 어휘로 낼 만한 게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도입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주제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휘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어휘로 낼 만한 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뭐 no mind라든가 아니면은 뭐 inner stillness라든가 stillness가 중요한 거겠죠. inner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다 나와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아마 시험에 내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빼버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떨까요? quietude가 중요하겠죠. quietude. 그렇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어휘가 좀 나와줘야겠죠. 여기에서는 subordinate가 되겠죠.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어휘로 출제할 수 있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에서 낼 만한 거는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만약 그대로 어휘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빈칸 쪽으로 출제가 가능할 텐데요. 일단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얘네 둘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Not creative와 how to stop thinking. 그럼 만약에 어휘로 출제를 하려면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돼요. 문장을 좀 말을 바꿔서 써야 됩니다. 말을 바꿔서.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 이거 좀 보자. 잠깐만 보면은 너네가 잘 알다시피 sto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stop 초동사 원형을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로 해석을 당연히 해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독해할 때 이제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서 보려면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가 생각하려고 멈춘다는 거야. 그러면 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다예요. 그 행동을 하다. 됐어요? 얘는 뭡니까? 그 행동을 안 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쉽게 말하면요. 하는 거를 멈추는 거니까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 행동을 하려고 멈춘다는 거니까 이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stop ing와 stop to는요 반의어 관계라고 봐도 되는 거야. 사실상. 이해됐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부정적 어감인 거죠. 안 하는 거니까. 아래 거는 긍정적 어감이죠. 한다라는 거니까. 이해되고 뭔 말인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낚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how to think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내가 이 모의고사 출제자였으면은 난 이거 how to think를 안 썼어요. 난 어떻게 썼을 거냐? how to think가 아니라 how to stop to think라고 썼을 거야. 만약 나라면 이렇게 썼을 거야. how to stop to think 그리고 how to stop thinking 이러면은 완벽한 병렬 구조 아니냐? 둘의 구조가 얘는 to think로 나왔는데 얘는 thinking으로 나왔어. 됐냐? 그러면은 의미적으로 어때요? 그들이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거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즉 생각하는 거를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야.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꼬이는데 쉽게 말하면 뭐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하는 거 stop to think는요. 생각하는 거야. 얘는 뭐야?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됐어요? 생각하는 거 얘는 생각 안 하는 거. 과학자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창의적이지가 않다? 이 방법을 몰랐으니까. 이거는 알고 있거든. 이건 상시로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흐름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음 중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본문에 없었던 버전이니까. 여기 왜 스탑 투동사 원형이지? 스탑 나오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해할 때 너네 쉬우라고 이거를 써준 거예요. stop ing는 뭐라고요? 이 ing를 안 하는 거야. stop to는 뭐라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됐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주 심플하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글에 요약문을 제가 좀 써줄 건데요. 요즘에는 요약문을 또 길게 쓰는 게 약간 학교에서의 트렌드라서요. 조금 제가 길게 썼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약문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최대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제가 쓴 거고요. 패러프레이징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창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정적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 써주셨으면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어휘 흐름 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휘 흐름 내기 좋고 사실 순서 쪽도 나쁘지는 않아요. 순서 쪽. 순서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순서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이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나 흐름상 어색 문제로 출제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 보셨으면은 3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직 다 못 썼니? 저 한 줄 정도. 얼른 써. 선생님 저기 어휘 저기 세 가지 있잖아요. 아, 저거 내가 그냥 대충 날려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몰랐어요. 아,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얘기한 김에 좀 자세하게 써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휘추론 풀이법이에요. 어휘추론 풀이법.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신에서는 어휘추론 이 풀이법이라는 게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려면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되면은 정확하게 못 푼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글의 주제가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밑줄의 어휘 파악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어휘 추론을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유를 말해줄게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글의 전반적인 어떤 주제가 있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주제는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또는 생각을 적게 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제 글의 주제는 우리가 파악을 했어. 자, 근데 우리가 해당 문장에서 이제 맥락 파악을 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왔어. 창의적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창의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아까 제가 체크해 준 것처럼. 이게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 파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건 맥락상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특히 해당 문장의 맥락 파악에 이거를 가지고 보통 내신에서는 낚시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중부정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not creativ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부정이고 여기도 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낚시를 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도 알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밑줄의 어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맥락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 뜻까지 알아야 이 세 가지가 모두 돼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풀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얘가 안 돼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되거든. 근데 얘가 안 돼. 왜냐면 단어를 무식하게 어렵게 내버리거든. 막 말도 안 되는 단어들. 그래서 사실 요 밑줄의 어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소거법으로 이제 푸는 경우가 많게끔 이렇게 시험을 설계합니다. 학교에서. 네. 근데 요거는 뭐 어차피 지금 단계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34번 볼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냥 좀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그리고 저기 누구냐, 민선이는 요거 아까 시험지 못 받은 게 있었거든요. 시험지랑 왜요? 수행평가. 이따 얘기하시죠. 일단 이건 줄게. 챙겨놓으세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되게 잘하신다. 지금 다 썼어. 정말 쓴거 있어.
친구들 걔는 못하는 거 위에서 외우고 있어. 잘 나와? 어? 잘 나오라고. 미안해, 나 9시까지 가야 돼. 약간 싸우자는 거 같아. 지금 가야 돼. 복신상승 궁금하다, 오늘 이런다. 뭐라 이게 지각을 했는데 지각 끝나고. 지각한 적 없어? 그 뭐지? 이유 있는 거고. 수학이 얼마나 진주했으면 얼마나 지 얼마나 쉽지? 혼자가 여기까지는 얼마나인데 그럼 죽고 싶지 않구나. 지금 먹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 수행 3개 있거든, 기술. 그거 과학? 다 뒤로 밀려서 다 언제 봐야 되냐, 진짜. 심지어 다음 주 그래, 나그 다음 주 추석이 터지. 이쯤은 그냥 나옵니다. 진짜 뭐라고 여기는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좀 바빠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라 아무튼 얘네들이 점점 막나나니 한번 제약을 줘야 돼. 그게 더 웃기. 이화인들랑 아니 근데 저렇게 감정 없이 하는 감정을 담아서 하는 그 뭐냐 무슨 주는 심지어 아니 그렇게 감정을 감수하면 웃기잖아. 중간에 넣었는데 이러는데 이러는데 얼마나 피할만 느껴지잖아. 너 약간 그거 같다. 뭐냐 풀에서 보이는 정신병인 것 같아. 이거 배우는 게 핸드폰 집어넣어. 그거 깜짝 놀라. 너 나가는 거지? 아니 나도 들고 있었어. 저기. 이기 보고 있어. 누가 하자는 거야? 발산 중에 잘하는 친구들.
자, 보시죠. 4번. 자, 여기는 내용이 더 쉽거든. 그러니까 딱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갈게. 자, 보시겠습니다. We're more likely to eat in a restaurant. 자,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대요. if 뭐 한다면 we know that it is usually busy. 그곳이 보통 분주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건 뭔가 바쁘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이 이제 붐비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식사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바로 이어서 볼게. Even when, 자, 심지어 뭐 할 때조차 nobody tells us.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뭐를? A restaurant is good. 그 식당이 좋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럴 때조차도 our hurry behavior, 우리의 무리 행동은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우리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우리의 무리 행동은요, 뭐랍니까? 우리의 의사를 결정한답니다. 무리 행동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알겠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글은요. 이 글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그런다는 거야. 그냥 사실 전달하는 거야. 사실 전달. 자, let's suppose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시 시작이거든. 뭐 imagine, 뭐 suppose, 뭐 아니면은 뭐 think, believe,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게 나오면은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가정의 문제. You work toward two empty restaurants. 자, 두 개의 텅 비어 있는 식당을 향해서 네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You do not know which one to enter. 자, 여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요 놈의 정체가 뭐냐면 여기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구죠, 명사구.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어. 그러면 which one이니까 어느 한 곳을 to enter 들어갈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곳을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비어 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여기 갈까 여기 갈까 A 식당 있고 B 식당 있고 어디를 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however 하지만 you suddenly see 너 갑자기 보게 되는 거야. A group of 6 people enter one of them. 6명의 그런 어떤 집단이 그들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들 중 하나라는 거는 그 식당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6명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제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보자면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the empty one or the other o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자면 요 부분도 좀 구문문석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자면 이 which one이라는 게 위치가 정확하게 말하면 원을 꾸며주는 거고 이 원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 됐어요? 그럼 누구의 목적어냐? 뒤에 나와 있는 enter의 목적어야. enter의 목적어. 되니? 그럼 enter의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 해석하면 되는 거야. be likely to 나왔으니까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more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enter까지 합치면은 너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어느 한 곳에. 됐어요? 너는 어느 한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는가? 비어있는 곳이겠느냐? 아니면 the other one, 나머지 한 곳이겠느냐? 이 나머지 한 곳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쓴 버전으로 말하면 6명 들어가 있는 A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비어있는 식당이 B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Most people을 would go into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식당이에요. 그러면 식당 안에 사람들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곤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나왔죠? 우리의 무리 행동이 우리의 의사를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첫 문장에서는 busy 얘가 이제 결정적인 단서겠죠. 분주한 곳에 우리가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북적거릴 거 아니야 6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본문에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참고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세에 따른다? 이유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죠. 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될까? 왜 그럴 것 같아? 응?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시냐 어떻게 봐서? 아니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왜 여기로 들어갈 것 같아? 만약에 둘이 이렇게 있어. 어디 갈까? 여기 6명 들어갔네? 우리도 저기로 가자. 왜 일로 갈 것 같아?
아무도 없는데 뭔가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택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붐비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돈가스 집은 엄청 많지만 이제 그 유명한 그 연돈 제주도에 있는 그 연돈 돈가스는 아직도 사람들이 뭐 줄 서서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돈가스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제주도까지 가고 거기서 먹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가 대체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거야? 궁금해서라도 가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본문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거는요.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자, 또 이어서 볼게요. Let's suppose 또 가정해보자. You and a friend, 너와 너 친구가 go into that restaurant. 그 식당으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식당은 이 식당인 거죠. 6명 있는 식당. 자, 그러면 이제는 it has 8 people in it. 자, 여기서 in 나왔고 in 나왔는데 둘 다 식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식당 말하는 거예요. 요 A 식당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2명, 내 친구랑 내가 들어갔으니까 둘 합쳐서 8명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others see. 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뒤에 지나가다.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뭐를 보느냐? One restaurant is empty. 자, 한 식당은 텅 비어 있는데, and the other has 8 people in it. 여기서 이 또 식당이에요. 그럼 어떤 한 식당 안에는 8명의 사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식당을 가.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여기보다는 여기로 가겠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To do the same. 똑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As the other 8. 나머지 8명이 했던 것처럼. 됐나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요. 저기 어디지? 두 군데.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냐. 그 인천 앞바다 같은 데, 그 월미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 가면은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길거리 음식 같은, 그러니까 포장마차까지는 아니고 이게 있는데 이게 막 떡볶이나 막 이런 게 파는 게 쫙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서도 뭐 떡볶이랑 순대랑 이런 걸 팔고 여기서도 떡볶이랑 순대 팔고 똑같은 걸 팔아. 세 집이 똑같은 걸 팔아. 근데 웃긴 게 뭐냐? 이 집만 사람이 많아. 여기는 팔이 날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내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사람들이 뭔가 여기가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뭐 실험을 목적으로 간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 월미도를 한 2주 있다가 또 가봤었거든요. 근데 또 그날은 또 여기에 줄 서 있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또 여기서 줄 서서 먹었지. 근데 맛이 어떠냐?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사람의 어떤 이제 팩트,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진짜 여기가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하는 행동을 보고 그에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 행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아주 쉬운 질문이었는데 이 글도 요약문을 한번 작성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내린 행동에 근거해서 동일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쓰면 뭐다? 대세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 아직 다 못 쓰셨어요? 다 쓰시고? 다 쓰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시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낼 만한 거. 다 썼나요? 됐어? 다 썼어? 자, 시험 포인트로 낼 만한 게 이제 일단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데이터학 같은 걸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 보입니다. 결국에 사람들 요 두 번째 문장 여기가 이제 결국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나 이런 걸로 내기는 좀 쉽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무난한 문제들 순서, 삽입, 연결사 이쪽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however 나와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은 so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so는 이제 결국에는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 as a result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문자 in conclusion 이라든가 아니면은 therefore라든가 또는 thus라든가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결론을 말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so 대신에. 그래서 연결사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로 낼 만한 거는 삽입으로 낼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네 번째 줄 Most people would go into the restroom with people in it 요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에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가 문장 삽입으로 내기가 괜찮냐고 판단을 했냐면요, 그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온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느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냐? 질문했잖아. 그럼 대답을 해야죠. 어떻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아 보인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머스పె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이거 충전이 안 되고 있었구나. 지금 알았네. 자, 여기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금까지 했던 이제 6월과는 조금 다르죠. 11월은 원래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질문 다 읽고 난 다음에 요약문이랑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받아서 적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봅시다. We can't go. 자, 우리는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long periods of time. 오랜 기간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with a reaching out. reach out 하면은 연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않고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대요. to the peopl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고서 좀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Then 그러다가 when suddenly 우리가 갑자기 take notice of 알아채는 거야. the distance 거리감을요. 그러니까 transform, 그러니까 형성된 거리감을 알아채게 되는 거야. 그래서 we scramble to make repairs.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램블을 한다, 허둥댄다, 막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저는 이 상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이제 상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저랑 이제 동갑이었던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회사를 2년 다녔는데 정말 단짝이었어요. 단짝. 일도 맨날 같이 하고 끝나고 같이 술도 먹고 2대2 미팅도 막 미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편집하고 자 어쨌든 아무튼 막 이제 막 많이 했어. 많이 놀았어 그 친구랑. 그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로 지냈냐면 제가 이제 그 원래 제가 이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이제 07학번인데 제가 1년 늦게 가서 08학번이거든요. 08학번인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09학번이었어요. 2년 뒤에 대학을 갔어.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이제 친하니까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로 지원을 해서 거기를 합격을 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내 1년 후배였던 거야. 직속 후배였어요. 이 정도로 친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랑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저는 이제 2년인가 일하고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친구는 이제 회사를 한 이제 2년인가 더 이제 다녔어요.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간간히 뭐 연락도 하고 이제 지냈었는데 제가 강사 생활을 맨 처음에 한 게 제가 나이가 20몇 살이냐 23부터 했거든요. 내가 23부터. 그러니까 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되게 바빠지니까
누구랑 연락할 이제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여기랑 똑같아. 그냥 갑자기 생겨버린 이 거리감을 내가 딱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간만에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해갖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었어요. 예전에 이제 고대 앞에서. 그게 벌써 한 5년? 5, 6년 됐어요. 5, 6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회사에서 일했던 형님들 두 분이랑 동기랑 저랑 해갖고 넷이서 이제 고대에서 만나갖고 되게 오랜만에 뭐 회포도 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때 이후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문득 생각나서 연락을 한 건 뭐냐면 아니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쉽잖아. 다시 연락하면서 지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좁히려고 사실은 저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그렇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허둥댄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멀어진 거리감은요 다시 복구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however 부분을 미리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됐어? 여기가 그래서 미리 말할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요 부분. 자, 그 앞 내용을 아직 안 봤으니까 앞 내용을 먼저 볼게요. We call people.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세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We haven't spoken to in ages.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바라면서 뭘 바라면서? 대절이야를 바라면서. 대절이야가 뭔데? One small effort. 하나의 작은 노력.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작은 노력이 뭐야? 전화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will erase the months and years of distance. 그러니까 몇 달에 심지어 몇 년의 거리감을 삭제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됐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됐나요? 몇 년을 연락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연락 한번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쌓여 있었던 이 멀어져 있었던 거리감이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겠지? 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이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여기서 디스가 가리킨 거는 대절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대절 내용.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한다. 이 전체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 오랜만에 연락을 안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요. 자, 왜 그럴까? relationship은요. 관계라는 거는 aren't kept up.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동태 나왔죠? 비동사의 pp. 지속되다로 해서 가는 거야. with 뭘 가지고? big one-time fixes. 자, 커다란 일회성의 수리. 됐어요? 여기서 이 수리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었는데 수리라는 건 결국에는 해결을 말하는 거죠. 해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한 번 일회성의 커다란 해결책으로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연락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낸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이 지나갔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되게 친하게 지금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근데 이 친구랑 아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10년 뒤에 갑자기 딱 연락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내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비유 시작이에요. They are kept up. 자, 그것들은 유지된답니다. 뭐로요? 지속적인 정비로요. 됐어요? regular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됐어? 단속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고. 이 앞에서 나왔던 one time fixes라고 나왔죠. one time. 이 one time에 대한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일회성이야. 근데 얘는 뭐예요? 정기적인, 규칙적인 유지라는 거죠. Like a car, 마치 자동차처럼. 됐어? 자, 자동차 얘기는 왜 나오는가? 한번 이어서 볼게요. In our relationships, 우리의 관계에서 we have to make sure,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대절이야를요. Not too much time, 너무나 많은 시간이 goes by, 흘러가지 않는 거겠죠. not이 붙었으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요. Between oil changes, so to speak. 말하자면 그 오일 교환 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일을 바꾸는 거니까. 오일 교환 주기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면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하면요 엔진 오일이라는 걸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근데 뭐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0km에서 7,500km 이 주기로 보통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거든. 근데 쌤이 첫 차를 샀을 때 지금 타는 차 말고 첫 차를 샀을 때 이 주기로 갈았어야 되는데 내가 17,000에 갈았었어요 한번. 그래서 차가 마팅이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새 차를 샀고요. 그 차는 와이프 줬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어. 다 해봤어. 온갖 정리 다 해보고 했는데요. 그냥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이미 끝난 거다. 이거 안 된다. 왜 상태 안 좋은 중고차를 사오셨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저 새 차 산 건데요. 그래서 혼났어. 아니 왜 관리를 이딴 식으로 했냐. 막 그 정비 아저씨한테 막 혼났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기에 맞춰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돼. 즉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일정 주기에 맞춰서 연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연락을 안 하면 이게 멀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2층까지 가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때 연락 한 번 해. 그럼 다시 이렇게 리셋되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리셋되고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근데 만약에 이게 해가 이렇게 쭉 거리가 벌어지다가 이제 또 이제 이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아예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뭐야?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This isn't safe. 자,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절 이하를요. You shouldn't bother calling someone. 자, 너가 누군가한테 애써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딱 좋아요. bother 귀찮게 하다 또는 bother ing 하면은 애써서 뭐뭐하다. 너가 애써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Just because. 뭐 때문에? It's been a while. 여기서 then은 has입니다. 참고로 is 아니고요. 자, it has been a while since you've spoken. 너가 그냥 얘기한 지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애써서 전화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That is more ideal. 자, 뭐다? 더 이상적이래요. Not to let yourself fall out of touch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let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사역동사. 너 자신이 out of touch는 터치에서 벗어난 거야. 여기서 터치는 연락이거든요. 그러면 연락에서 벗어나지다예요.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fall이 떨어지다가 아니라 뭐뭐해지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락이 끊기다라고 하면 되겠죠.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면 너 자신이 연락이 끊기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뭔가 이제 너가 막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제 뭐 이렇게 그 이 끊기고 나서 뭐 이렇게 끊기만 하면 뭐 이제 자꾸 뭐 이제 연락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애초에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절되고 나면 이제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연락을 좀 해라. 그래야 관계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성이라는 거거든요. 지속성에 관련된 단어가 아까 위에도 나왔지만 regular 나왔었죠. regular. 그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consistency. 중요한 단어죠. 일관성, 지속성 이런 겁니다. 일관성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휘 쪽으로 출제하기도 좋고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좋거든.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consistency나 regular. 됐어요? regular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반이어 관계를 또 써먹을 수 있잖아. irregular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휘로도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make repairs라든가 뭔가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삭제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맥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고를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 원타임을 뭐 다른 단어로 바꿔 쓴다든가 regular라든가 뭐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줄게요. 내가 너무 빨리 했으니까. 첫 부분부터 보자면은 여기 repairs 그 다음에 erase 지금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휘로 출제하기 좋은 애들이에요. 어휘로 출제하기 좋은 애들. repairs, erase.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에는 어디 갔냐? one time, 일회성.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regular. 됐어? 그
자, 그 다음에 레귤러까지 체크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사실 어휘를 출제하기가 좀 모호하네요. 이 부분에서 좀 뭐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머치 정도? 여긴 좀 약하고요. 그 다음 문장은 여기 for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뭐 아니면 아이디어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consistency겠죠. 됐어요? 이게 다 어휘로 출제할 만한 애들입니다. 출제하기 괜찮은 애들. 여기서 골라서 출제하면 돼요. 자, 그럼 이 글도 요약문 작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지문은 다음 시간에 다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요약문. 뭐랄까 단발성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일회성의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발성의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속적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단속적인이라는 거는요 연속적인의 반대말이에요. 알겠죠? 연속은 쭉 가는 거죠. 단속은 딴 이게 단속적인 거예요. 자, 이런 연락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이란 것도 결국에는 지속적인이랑 같은 말이겠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 일단 요 모의고사는 이제 세 지문 남았는데 요거를 마무리할 거고, 저기 뭐야, 올해 모의고사 있잖아, 이번 거 9월 거. 너네 범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내더라고. 그지더라. 이씨. 보내드릴까요 지금? 아니야, 됐어. 이미 받았어. 받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자식들아, 그런 거 나오면 좀 바로바로 보내야 내가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니야. 그지들아. 응? 자, 아무튼간 그 자료는 선생님이 이제 또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죠. 아까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단어장이랑 그 자습서랑 뽑아주지 않았었나? 아닌가? 안 뽑아줬나? 내 기억이 안 나. 혹시 안 줬냐 내가? 단어장이요? 안 줬었나요? 단어장이 안 줬나? 유의어는 받았어요. 7과 유의어랑. 그래요? 자습서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시험 범위에 나올지 몰라서 그냥 싹 다 만들어놨어요. 18에서 45까지.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뭐 범위를 좀 정리해놨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드렸습니다. 박지호